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왔고 익숙한 느낌인데요. RCEP이란 게 기존 FTA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RCEP 할 때 이제 R은 이제 지역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특별한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그 끝에 있는 EP가 뭐냐면 경제 파트너십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파트너십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FTA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 협정으로 알려져 있는 거하고 차이를 좀 이제 우리가 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FTA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어쨌든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교역하는 데 쓰여서 시장을 좀 개방을 하자. 그러니까 무역의 좀 장벽을 다 이제 어쨌든 없애자는 이런 취지가 있다면요. 그 RCEP 같은 그러니까 그 경제 파트너십이라는 것은요. 나라들마다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교역하는 국가들마다 이제 그러니까는 그 경제 발전 정도라든가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차이들을 좀 이제 그러니까는 배려를 좀 더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세안 국가들하고 우리나라라는가 일본하고 비교해 볼 때 보면 아세안 국가들은 아직도 아무래도 개도국 수준이고요. 한국이나 일본은 좀 이제 선진국 수준이다 보니까는 똑같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시장 개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시장 개방 속도를 좀 이제 그러니까는 좀 점진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점에서 좀 이제 그 경제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FTA보다는 좀 이제 그 호혜적인 입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좀 이제 어려운 국가들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이런 입장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FTA보다 이제 경제 파트너십은 훨씬 더 좀 포괄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C라는 것이 이게 이제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 C자가 꼭 따라붙고 다니는 이유가 더 넓은 범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그 서로가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그 교역을 경제 통합을 이제 추진한다는 점에서 예. 좀 이제 더 포괄적인 성격은 좀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은 협정에 최종 소명한 후에 경제 회복의 이정표로 코로나 이후를 선도할 것이다며 기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RCEP 최종 타결로 인한 기대 효과,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되게 이 수출에 대한 그 의존도를 보게 되면은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요.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연합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큰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특정 국가한테 의존도가 높다 보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어떤 그들 나라의 경제 충격이 올 때라든가 아니면 그들 나라로부터 보복이 왔을 때 좀 우리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좀 수입 시장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 뭐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차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그 아세안 지역들과 이번에 RCEP에 이제 포함된 이제 그러니까 아세안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라든가 인도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참여를 못하게 됐지만은요. 못하게 됐지만은 이들 나라들에 대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요. 박근혜 정부 끝나는 해였었던 2016년 같은 경우는 아세안 지역의 수출 의존도가 한 15%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아세안 지역의 그 이 수출 의존도가 보면 18.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18.5%가 어느 정도를 한 17.5% 차지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의미를 하냐면요.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을 합한 거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어요. 상당하군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우리로서로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아세안의 이제 그러니까 중요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RCEP의 의미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게 이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아시아 국가들, 여기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성장이 가장 이제 그러니까 활력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신북방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륙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연결될 때 그 저쪽 이제 그러니까 소련과 이제 유럽 대륙으로 연결되는 이쪽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결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어떤 협력체가 있습니다. 아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아시아 국가들이 저기 인도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연결하는 것보다도요, 대륙으로 철도로 연결하는 것이 빠르게는 한 절반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신북방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알셉으로 인해 가지고 신남방 정책을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려놓은 거고요. 반면에 이제 신북방책, 그러니까 이 대륙의 철도만 연결하게 된다면은 이 아셈 지역에 우리가 좀 허브로 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시아 지역하고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 교량이 바로 이제 한반도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이제 부여를 했는데, 알셉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어쨌든 간에 아세안 시장에 대한 이제 우리가 비중을 더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는 이 신북방 정책까지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완수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한반도가 그 아셈의 허브로 부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제3 이제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아세안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수치로 얘기했지만은 부상하는 수출 시장입니다. 예. 네. 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농수산업 분야가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무슨 뭐 FTA 협상할 때 이제 항상 이제 피해 보는 게 이제 그러니까 농민층들 이제 그러니까 농수산업, 그렇죠. 농수축산업들 얘기가 예.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알셉에서 우리가 굉장히 협상에서도 실리를 취했어요. 그 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세안이라는 개도국하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화하고 우리가 중간에서 그 중간자적인 어떤 하나의 이득을 좀 취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이번에 활용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자동차, 철강, 뭐 전자제품, 문화 콘텐츠 이런 분야들인데요. 이런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유리해졌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수축산품에서는 농산물 그러니까 우리가 쌀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늘 시장이라든가 우리가 민감한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품목들은요. 기존에 우리가 중국하고도 FTA 돼 있고 아세안하고도 FTA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수준에서 그냥 저걸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농산품에서 이제 기껏 이제 개방한 게 뭐냐면 열대 과일 품목들 있잖아요. 예. 뭐 키위라든가 망고스틴이라든가 뭐 레몬 이런 거 파파야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개방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뭐냐면 파인애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 이제 재배를 하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개방하지 않기 위해서 파인애플 주스 시장을 개방을 하고요. 파인애플 자체는 그러니까 유보를 했어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슬기롭게 대처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제조업은 결국은 이제 중국의 이제 경쟁력을 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제 심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이 문화 콘텐츠거든요. 문화 콘텐츠에서 그러니까 인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이 중국 시장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거든요. 예. 근데 이 분야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을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걸 얻어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알셉의 타결로 인해서 그 일본 역시 우리와 경제 동반자 관계가 이제 맺게 됐는데요. 그 우리와 무역 분쟁을 현재 일으키고 있는 일본인데 이런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어쨌든 간에 알셉을 통해서 일본과 이제 FTA가 체결된 거예요, 사실상이요. 예.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FTA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은 일본과 FTA는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이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아주 처지고 있는 분야들이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정밀기계라든가 우리가 작년에 많이 알려진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직도 일본에 대해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본과의 FTA를 반대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셉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일본과의 이 협상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것이요. 자동차나 그러니까 정밀기계, 소부장은 그러니까 유보하는 걸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우려했던 부분들은 유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방을 하더라도 장기간 10년 내지 20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비선형 방식이라는 말을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 시장을 다 개방을 만약에 10년간에 걸쳐서 한다 할 때는요. 네. 1년에 10%씩 이렇게 개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는 한 9년 동안은 그러니까 하나도 개방 안 하다가 마지막 10년째 가서 개방을 하는 게 이제 이게 비선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한 10년, 20년 걸리면 이제 어느 정도 추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개방 안 하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그러니까 개방하는 이런 방식을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타결을 받다는 점에서는 네. 굉장히 우리가 실속을 많이 챙겼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심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워서 그 미국은 2017년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 TPP를 탈퇴했습니다. 예.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TPP에 복귀하고 우리나라에도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예, 저는 일단 바이든이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그러니까는 이 국제 무역 협상은 이제 추진하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트럼프 방식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미국 시민들한테 그러니까는 그 지지를 받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는 네. 바이든 정부도 그걸 좀 이제 겉으로는 그러니까 다자주의라든가 자유무역을 저걸 복원시키겠다고 했지만은 그걸 좀 즐기려 하는 이제 이런 입장도 좀 보이는데요. 저는 알셉 타결로 인해 가지고 미국도 굉장히 급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셉 타결로 인해 알셉을 이번에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이 주도를 했지만은 결국 중화경제권에 다 이제 이게 포섭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그러니까는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하나의 그러니까는 미국의 봉쇄를 그러니까 뚫는 하나의 효과도 이제 마련한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미국이 TPP를 그러니까 복원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탈퇴하고 난 이후에 12개 국가가 만든 CPTPP는 약간 변형된 TPP의 원래 오바마 정부 때 만든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TPP를 복원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TPP를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이 좀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좀 그 소통을 해가지고 좀 우리의 좀 이제 그러니까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현재 그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데요.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RCEP은 중국 중심이 아니라 아세안 중심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협상을 주도해간 게 사실은 아세안이에요. 아세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중국의 그러니까 위협도 그러니까는 걱정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미국에 너무 편향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도 사실은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균형적인 어쨌든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세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낸 거예요. 중국은 어쨌든 간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도출해내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이 전략에서 자기들이 좀 어쨌든 간에 이걸 좀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 속에서는 아세안의 그 주장을 많이 수용을 했어요. 네. 수용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아세안 주도를 했다는 이런 이제 의미가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가 지금 계속 빠르게 부상하는 상황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워낙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의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중화 경제권은 포섭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걸 위해 가지고 저는 그래서 TPP를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건 아세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그 협정에서 인도가 빠졌습니다. 예. 인구나 경제 규모로 보나 인도가 아주 중요한 나라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 인도가 빠진 RCEP은 반쪽짜리 협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인도는 왜 빠진 겁니까? 인도는 이제 아무래도 제조업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중국보다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많이 지쳐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RCEP에 참여했을 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는 의존도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무역 적자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를 안 했는데 반대로 근데 우리한테는요. 우리는 이제 한국과 인도 간에 이미 그러니까는 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이 이미 체결돼 있어요. 예. 우리는 아세안하고도 했지만 인도하고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인도가 그러니까는 거기에 안 들어온 것은 약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우리로서 볼 때는 그러니까 크게 아쉬운 거는 전 없다고 봐요.
네. 한국과 인도 간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RCEP 형태로 이미 그러니까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가장 아쉬운 거는 이제 중국인 거죠. 네. 중국이 그러니까 인도를 참여를 못 시킨 것이 예. 이렇게 유인하지 못한 것이 가장 이제 중국으로 봤을 때는 뼈가 아픈 부분이죠. 네. 만약에 인도를 끄집어냈으면은 그러니까는 미국과 인도 간에 그런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 좋거든요. 인도 예. 태평양 전략 속에서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이제 그러니까 균열을 갈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해낸 거니까 못 해냈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뼈 아픈 부분입니다. 그 부분요. 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겠고요. RCEP이 성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이제 그러니까 이 제조업은요.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이 그러니까는 이 그 갈수록 쇠퇴하고 있듯이요. 우리가 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제조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제조업을 고부가치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우리가 이제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차원 속에서는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 사람이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시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그러니까 이 공략할 수 있는 것들이요. 네. 그러니까 뭐 BTS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류 문화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네. 이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을 개척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이 산업 구조를 좀 재편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야지만이 미국과 중국 간에 그러니까 이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경쟁하는 부분을 좀 피해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